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프렌드의 원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스탠다드 프렌즈 합류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작업을 같이 했는데 관객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가만히 주세요. 네. 저는 원슈타인님 가사를 보면은 주절주절 이렇게 상황을 늘어놓는 것보다도 명확하게 뭔가 영감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곡들이 많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네. 그 혹시 인사를 한 번만 더 드릴까요? 네네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식으로 뵙는 첫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마주하는 첫 자리여가지고 정말 아침에 제가 받았던 햇살처럼 좋은 기분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정성껏 답할게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서 질문 주시면은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프리스타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건 짧게 끊고 관객분들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의 생각에는 원슈타인님 가사를 보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줄줄이 써내려간 것보다는 어떤 명확한 영감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곡들이 저는 많았거든요. 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생각의 흐름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는 곡을 만들 때 먼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즉흥적으로 어떤 주제나 컨셉을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게 되게 하려고 했던 게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점은 이 곡을 완성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요즘 발견하는 건데 되게 과거에서부터 몇 년 동안 발매했던 음악이 사실은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어떤 노래의 주제를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의 어렸을 때 행복했었던 일과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적인 것들이 모두 생기면서 이미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미 시작됐는데 그 같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과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표현력의 상태에서 배출하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들이 작업하는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아주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전부터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 주제를 처음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잊고 있던 몇 년 전에 제 걸 보면은 그 주제를 또 얘기하고 있었고 이게 나랑 관련된 뭔가가 무의식 속에 있구나를 발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작업하는 순간에 흘러나오게 되는. 그렇다면 혹시 일부러 더 어떤 가사거리나 영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그래서 되게 어떤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또한 최근에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형도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정말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딱 처음 상상했던 대로의 모습대로 고치려고 무리한 시간을 세션에 사용하지 않잖아요. 진짜 그때그때 내가 다른 것 같고 그때그때 다른 내가 긴 시간을 거쳐서 돌아봤는데 같은 이야기를 어차피 하고 있고 그게 업그레이드되고 다른 식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이제 발견하고 나니까 조급함도 없고 그냥 내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로서 조금 부끄럽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근 1, 2년 전까지는 음악이라는 단어를 제 인생보다 위에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인생이 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고. 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원슈타인뿐만 아니라 여러 뮤지션들과 지금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물론 시간 들여서 기술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애초에 우리 목표가 신기술 개발이 아니어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해서 사람들하고 소통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아티스트가 받은 영감이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잘 담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의 세션에서 다른 분들도 아티스트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바라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명곡은 순식간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 원슈타인님이 작업하신 곡 중에 뭐에 홀린 듯이 이렇게 한 번에 완성한 곡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오늘 이따가 소개해드릴 사랑새와 적외선 카메라라는 곡들도 사실은 가사를 완성하는 거는 30분 안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들었던 이야기를 저도 지금 대화를 하면서 저의 뇌를 다시 보고 있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게 살면서 너무 반복적으로 겪었던 어떤 감정들이 계속 쌓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빨리 나오는 곡일수록 뭔가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큰 그 경우로 봤을 때 그만큼 내가 과거에 축적된 게 많았던 감정이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구체적으로 나오구나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네, 없는 뚜렷한 네. 게 느껴져서 맞아요. 이 말은 확실히 이 감정을 담고 있는 단어고 문장이고 이게 너무 살면서 얻은 게 확실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걸 확률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계속 켜켜이 쌓여서 가사로 나오는 과정이었겠지만 적외선 카메라는 유난히 또 굉장히 구체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어요. 어떤 특정 물건이나 니삭스, 아이스크림, 아이스커피 등 일상적이고 굉장히 뚜렷한 단어들을 많이 쓰셨는데 영감받은 어떤 인생의 장면들이나 순간이 있는 곡일까요? 저는 항상 적외선 카메라라는 노래를 완성하기 전에도 뭔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중요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 나를 내가 바라봐주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종교가 없다 보니까 감히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 그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있다는 그 느낌이 이런 건가를 깨달을 정도로 저를 좀 사무적으로만 하면은 객관화해서 보기도 하고 되게 감성적으로 저를 바라봐주기도 했어요. 정지원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감정을 겪었구나를 보고 있는데 그 과정이 남을 보듯이. 네, 마치 그러면서 제가 혼자 있는 공간에서도 저의 마음을 다잡고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시선으로 언젠가 나를 바라봐줄 날이 온다는 거를 알고선 내가 행동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약간 이상하게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목에 카메라라는 그 단어를 쓰는 습작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유튜브 그 적외선 카메라가 나오기 몇 년 전 유튜브도 보면은 그런 제목이 2번이나 있었더라고요. 저도 잊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그 열화상 카메라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그 단어에 꽂혔는데 그거를 바로 결정하게 된 그거는 너무 간단하게도 나 카메라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 데가 이거에 있어서 저를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걸 썼던 것 같습니다. 단어 선택을. 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적외선 카메라 작업할 때는 저는 같이 일할 때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적외선 카메라 보면은 그냥 그 끔찍했던 시기만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군복무 중이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출도 못 나가고 면회도 못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곡이 나온다는 게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항상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정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슈타인의 노래는
사랑 히읗새인데요. 사랑새의 가사는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랑새에 들어간 그 이제 제일 후킹한 후렴 문장들도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제가 알바하면서 막 써놨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편의점에서. 네 맞아요. 편의점에서 이제 그 음료수 창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노래하면 바깥에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몰래 혼자 이렇게 파란 박스 이렇게 나르면서 이 라인 좋다 이러고서 써놨던 건데 그러고 잊었어요 사실. 잊고 있다가 이제 저희 회사 당시 유튜브 PD님이 하시던 그 동네 할머님 댁이 또 저희 고향이랑 가까워서 우리 다 같이 거기 놀러 가서 노래 만들자 이러고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지금 저희 회사 이사님 같이 달리기 시합하다가 넘어지셔서 무릎 까지고 그 정도로 되게 친밀하게 놀면서 작업을 했는데 송메이킹 MT를 맞아요. 네. 그래서 할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하는데 이제 프로듀서 친구들과 모두가 둘러앉은 그 거실에서 가이드 녹음을 하나 해보자 하고선 어떤 코드를 듣는데 제가 그게 떠오른 거죠. 그 라인이 오랜만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가사를 쭉 쓰고 가이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당시에 아직은 잘 모르는 관계에 있던 그 프로듀서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긴장감이 좋게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녹음을 끝낸 그 파일을 3년이 더 지나서 최근에 음원으로 발매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강한 에너지가 데모 파일에서 있어가지고 저도 회의할 때 그 곡을 꼭 발매했으면 좋겠다고 막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저도 다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형이 에디팅 해주셨죠. 네, 그 아카펠라 파일을 에디팅을 준혁 실장한테. 네,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사랑새의 어떤 데모 파일이 제가 상상한 그림은 연인이 자는 모습을 보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깨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보내놓은 것 같은 그런 감상이 있었거든요. 뚜렷한 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서 원슈타인 다른 공연하러 갔을 때 파일을 몰래 가져가가지고 더 그 음성 메시지처럼 들리도록 에디팅을 했었어요. 다른 층에서 에디팅을 직접.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들이 원슈타인이 쓴 가사의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되게 개인적으로 들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니고 그 감상들이 굉장히 겹이 깊다는 느낌. 근데 저도 이런 얘기는 오늘 처음 깊게 나눠가지고 역시 10분 만에 쓰고 30분 만에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사실은 몇 년 동안 쓴 거였을 수도 있고 편의점 음료 창고 뒤에서 떠오르는 게 저를 감동시킨 거구나. 그런 감상이 또 새롭네요.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빨리 나오는 곡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게 그냥 빨리 나온 것 뿐인 것 같아요. 석유 추출 같은. 네, 맞아요. 네, 축적돼 있다가 사실은 3억 년 된.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보통은 어떤 감상적인 기분이나 본인의 마음이 약해지는 느낌 같은 것들을 보통은 그냥 눌러놓고 숨기고 지내기 마련인데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여는 작업인 거잖아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일상을 깨는 어떤 감정의 흐름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옆에서 보면서도 참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거의 다 해가지고 혹시 본인이 원슈타인이 쓴 가사 혹은 원슈타인이 작업한 곡 중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거나 혹은 원슈타인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본인이 뭐 송라이터시거나 음악을 만드는 분이어서 어떤 노하우를 물어보고 싶어도 괜찮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마이크를 혹시 하나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다 보니까
저도 지나간 곡에 대해서 보면은 또 다 기억이 나는데 그 가사를 뜯어서 뭔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당장의 그 딱 핵심 후렴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데 오히려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작은 고기도 사실 버전이 두 개를 발매했었거든요. 그냥 친구랑 기타로 저희 할머님 집에 그 친구가 놀러 와서 같이 기타 치고 노래 불렀던 버전을 그냥 발매한 게 있고 시간이 지나서 아 나는 이 말들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러프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또 음원처럼 만들어야겠다 하고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그 모든 예술이 결과물도 나를 나타내지만은 과정 자체도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언가 하나가 나오면 그 과정 속에서 이 말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들이 가장 이뻐 보이는 순간이 올 때까지 걔를 계속 수정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 근데 그거 고쳤잖아 라고 말을 해도 저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소중한 말들이어서 그게 제일 좋은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갈고 닦고 그렇게 하는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일. 네, 절대 정답 아니고 저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양한 옷을 입으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얼음별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원슈타인님 그 얼음별의 의미랑 도달을 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얼음별의 아우트로에 좀 이상한 신스를 썼어요. 소리가 막 이런 소리를 썼는데 그게 제가 그냥 진짜 어떤 경지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악기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앨범에서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조차도 방금 저 잊고 있다가 아 맞다 그때 그 노래 하니까 그 주간이 떠오르고 아 그 마음도 사실 이번 앨범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엄청 예전 그 확실히 저는 스탠다드 프렌즈 사람이라서 여기서 만든 얘기만 하는데 네. 그 초창기 때 네. 곡을 최애 곡으로 맞아요.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의 10년 전 얼음.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일단 원슈타인님 굉장히 팬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너무 많은데 일단 최근 노래는 일단 파자마랑 이제 I Don't Believe the Chart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어쨌든 가사를 쓰는 건 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일기를 쓴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약간 세상에 이 음악을 내놓고 좀 후회되셨다거나 그런 적이 없으신지. 저는 진짜 딱 뮤지션들 중에 진짜 일기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고 나서 아 이 일기 괜히 공개했다, 누구 보여줬다라는 기분이 들 때도 상당히 많은데 아 근데 요즘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이 어차피 지나온 나이고 그것도 저이고 좀 과거의 나여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지금의 나를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막 이런 단어는 좀 더 많이 생각했으면 더 좋은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이 박자는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아까 얘기했던 1, 2년 전까지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와, 이 나의 치부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돼. 약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근데 그거에서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하고선 그거를 좋아하고 그때의 나를 인정해주고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마이크. 아티스트 분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왜냐면은 요즘에 SNS 시대니까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끔 그 싸이월드 폐쇄한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게 친구 몇백 명이 아니라 대중 몇백만 명한테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기분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싸이월드랑 페이스북 글 한 400개 찍었거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앨범의 당신이에요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장난처럼
느껴진다, 또 재미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좀 가족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말 실수를 하는 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없는지, 무슨 어머님께서 말을 실수하신 게 없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분명하게 있거든요.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떠오르네. 최근에도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몇 번 있었어가지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새로운 그 이야기가. 네. 근데 이거는 가사에 나오진 않는데 제가 그 당시 때 공연 가서 이제 당신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이거 자꾸 엄마의 웃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냥 귀여운 말실수 중에 또 하나는 그 피톤치드를 이제 헷갈리셔서 피스톤즈, 바톤 터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 있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네. 그때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다 인터뷰에서.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라이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손 들고 계셨던 저는 춤추고 있는 네.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쿨이라는 곡에 춤추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약간 노래가 조금 신나기도 하고 재밌어가지고 쿨이라는 곡 진짜 좋아하는데 쿨 듣다가 뮤비 궁금해서 뮤비를 여러 번 봤었는데 이제 쿨에서 나오는 그 뮤비가 뭘 의도하고 싶은지 몬스타님 궁금해가지고 쿨에서 나오는 뮤비가 어떤 걸 의미하고 좀 의도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조금은 지금에 와서 그때 나는 왜 저랬지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곡의 퀄리티 문제가 아니고 그 데모라는 앨범 속에 있는 쿨이라는 노래인데 그 앨범을 낼 때 당시에 제가 최대한 그걸 완화하려고 하면서도 조금은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이 드러났는데 같이 비디오를 찍었던 형이랑 이제 이거를 주제로 하자라고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느껴져서 좋으니까 가자라고 했던 그 포인트는 되게 약 올리는 것 같다. 나는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 올리는 것 같다 해서 그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만은 그런 모드가 주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평화의 모드로 왔을 때는 다시 그 노래로 돌아가면은 얘 왜 이렇게 못됐지? 막 이러면서 저를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그거를 좋게 봐줄 수 있는 이유에는 제가 저를 좋게 봐주게 되는 이유에는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사랑해주면은 그런 모습도 봐줄 수 있는 구석이 있구나라고 저도 조금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노래가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분일 때 좀 해소감을 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작진으로서 그때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막 나가자 이러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촬영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받는 분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막 나가자 이런 식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좀 회의하다가도 이거는 누군가 좀 피해를 보실 것 같아, 이건 하지 말자 하면서 빼고, 그러니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모든 걸 발산하자 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노래나 가사가 조금 유리한 점은 되게 즉흥적인 에너지를 많이 담지만은 가사를 쓴 날 발매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추스리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초 때는 정말로 화나 이러고서 썼던 곡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평소에 느끼는 그 온도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발매가 되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작업이 본인이 곡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쓴 대본을 자기가 연기하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쓸 때는 100%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녹음도 해야 되고 공연하는 날도 그렇고 막 화를 내면서 썼는데 공연하는 날 기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기자처럼 이 곡은 이렇게 쓴 거니까 그걸 살려내서 다시 퍼포밍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 많은 아티스트들이 작업하는 과정을 제일 기분 좋고 인상적으로 남는 이유도 그거 같아요. 그 감정이 제일 필터 없이 내가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은 대로 네, 자유롭게 표현이 되고 저는 이미 해소가 되거든요. 만들면서 해소가 되고 이건 이제 내 게 아니고 누군가의 건데 어떤 포장이 더 들어가야 될까 단계로 넘으면서 조금 그 뜨거웠던 게 조금은 일부러 식혀놓고 그 공명을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현역 뮤지션일 때 그냥 가사만 쓰고 녹음실에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죠. 그래도 저도 발매되면 너무 네. 또 답변이 되겠을까요? 네. 제가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 뒤쪽에. 저도 이제 매일매일 가사 쓰고 곡 쓰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원슈타인 노래는 이 가사랑 탑라인이 어디 약간 모나거나 튀는 곳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유동성 있게 잘 들리는 편인데 그렇게 있어서 가사를 먼저 쓰시는지 아니면 탑라인 먼저 짜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주로 이 경우도 너무 다양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가사가 먼저 나올 때도 있고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가 멜로디랑 나올 때도 요즘에는 좀 많은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따로 쓰지 않고 삶을 살다가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내 안에 생기고 마이크 앞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반주, 비트가 들렸는데 여기에서 이런 기분이 바로 이런 단어가 나온다 하면은 정말 단어 하나라도 녹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너무 클리셰하지만 워썹이면은 워썹 우선 워썹만 있는 그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가 워썹 다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워썹 요 그냥 이러고선 그냥 채워 나가다가 그 문장이 좀 길어지면은 이제 이거 다시 다 입에 넣어야겠다 넣고 다시 다 없애고 워썹 요 와라라 이렇게 그냥 그게 내 거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자연 그대로 있는 무언가를 팔레트에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바로 다 옮겨놓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 봤는데 거미줄로 그런 작품을 만드시더라고요. 그 자연에 있는 거미줄을 판 같은 거 가져와서 그대로 이렇게 붕뜨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머릿속에 어떤 감각적인 게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그거를 빨리 레코딩이라는 걸로 이렇게 찍어놓고 정리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이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찍어놓고 모아놔서 내가 이 단어들을 보면 유추가 되잖아요. 사과랑 5,000원이랑 칩이라는 영어가 있네. 사과가 5,000원은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얘기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원슈타인님하고 같이 송메이킹 세션도 꽤나 많이 해봤고 녹음하는 과정도 많이 봤는데 어린 아이들이 차량놀이 하는 것처럼 작업한다고 많이 느꼈어요. 이거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되지? 별로다 뜯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지? 뭔가 사탕 모양 같다. 사탕으로 가자. 사탕이 근데 파란색인 게 나으려나?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반응형으로 작업하는 걸 많이 봤어가지고 근데 본인 작업 방식이라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되게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네. 제가 본 많은 뮤지션들은 아예 어떤 곡을 어떤 분량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를 규칙 아래 작업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원슈타인은 훨씬 자유롭게 작업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네. 저도 학생분이랑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전에 연습생 생활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과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의 노래로 제가 누군가에게 안무를 알려주는 입장이 되본 적도 있었는데 원슈타인님이 아티스트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노래로 다양한 안무가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신 적도 있는지도 궁금하고, 저희는 사실 아티스트의 노래로 영감을 받아서 안무를 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의 작업물로 되게 다양하게 소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영감을 얻는 경우도 있으신지 그렇게 그런 창작물 정말 많이 봤었고 그거가 영감이 될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참 방송을 하고 있던 때에는 정말 그때 춤으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많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를 보고서 썼던 곡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방송 시절 때 무대를 보면은 제가 춤을 추거든요. 약간 리듬 타고 춤추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시절이었어서 그 프릭이라는 노래 무대를 지금 보면은 저거 어떻게 췄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진짜로 못 추거든요. 그게 그 춤을 이제 등장하는 스텝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짜고 그냥 했는데 그러고 움직이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걸 보니까 우와 이거 되게 내가 아닌 것 같고 부정적인 의미의 네, 부정적인 의미의 그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내가 이게 열릴 수 있는 거를 스위치를 온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경지로 난 갈 수 있다 라는 확신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온오프는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영감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악 만드는 분들 대체로 그 신체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쪽 그 스튜디오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엉망이어가지고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게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지 모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적으로 영감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런 자리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 형이랑도 이런 대화하고 다른 분들이랑도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사실 지금 너무 즐거워요. 맨날 몇 분 남았나요? 일정 얘기나 하다가 근데 스케줄 얘기가 네. 네. 원슈파이님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그 순수함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평생 살면은 나올 수 없는 바이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 순수함을 유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계속 동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 순수함을 간직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데 이게 사실 부끄럽기도 한 이야기예요. 좀 쑥스러워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쑥스러운데 이 순수함을 느꼈다는 표현을 들었을 때 근데 그거를 인정할 때 저는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은 이 순수함이 그냥 순수함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순수함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순수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그 순수함을 꺼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나보다 어린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그 순수함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간직해야 되는 순수함이니까 이 영역을 내가 쓸 때에는 침해받지 않고 이렇게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순수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브레이크가 작동할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거를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꺼내는 걸까를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시 과거로 가는데 요즘에 진짜 과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설계된 것 같아서 저라는 인간이 과거에 몇 년 사이에 저도 기억 못한 어떤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70% 이상이 설계된 것만 같아서 그때로 돌아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를 가족들이 되게 좋아해줬고 이런 막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 가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춤췄거든요. 그래서 그 춤을 보여줄 때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해주고 그런 기억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계속 그 이후로 표현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봐줄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순수함을 표현해도 된다인 것 같아요.
순수함이 그럼 뭐랑 동의어가 되는 건지 지금 생각해 보거든요. 솔직함을 순수함으로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막 어디에 살고 또 사실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갖고 있는 그건데 내 안에 있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나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원슈타인은 해외에서 산 적이 아예 없죠. 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충청도 표백이에요. 이제 한 2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지금 손 드신 2분까지 네. 받겠습니다. 아까 질문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가사들에서 뭔가 비유나 은유 같은 게 뭔가 시적이고 그때 아까 일기장처럼 쓰신다 했는데 그렇게 뭔가 문학적으로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거창한 표현인데 막 바람이 불면은 이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작용해서 부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어떤 지금 딱 현재의 나를 보면은 어떤 결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의 단어와 문장을 쓰고 존재하는데 이 출처가 제가 뭐 어렸을 때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했다고 딱 누가 한 명을 찍어서 거기서 얻은 거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진짜 삶 전체에 뿌려져 있는 무언가라는 걸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쩔 때는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외국 아티스트들의 번역본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아티스트 진짜 거장분들 있잖아요. 김현우님, 임종실 선배님 이런 모든 분들에게서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발음 연습한다고 맨날 위인전을 학교 가기 전에 볼펜 물고 막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그 감성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당연히 가족들의 말투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네. 삶에서 여기저기서 오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인 나의 형태가 내가 쌍디 형을 닮고 싶다. 레디.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조차도 나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만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는 방향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고 트랙을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네. 이제 곡을 만들 때 혹은 앨범이나 믹스테이프를 만들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제 사운드적으로 그리고 선곡적으로 가사적으로 내가 느끼는 그냥 그 감정을 어쨌든 기술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설득력 있게 대중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슈타인님은 정말 초창기 시절 때 처음 곡을 만드실 때 그런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혹은 그런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팁이 있는지 사운드적으로 가사적으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모든 답변들이 다 되게 열린 결말처럼 말해서 되게 두루뭉술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결국에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방식이 저의 경우를 얘기하면은 저는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를 말하는 게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음악을 제가 프로듀싱 하고 싶었지만은 건반 학원도 다녀보고 그런 경험은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걸 안 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안 하고 내 목소리와 가사로 만드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몇 번을 기타 학원을 가고 피아노 학원을 가도 결국 내 방에서 건반도 못 치면서 도 이러면서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소리와 멜로디와 어떤 가창이겠다로 좀 더 확장된 것 같고 누군가는 또 그러면은 건반을 배워야겠다 하고서 건반을 배우러 가는데 그게 자신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내가 무언가에 관심이 가는데 그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뇌의 회로까지도 결국에는 자신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길로 쭉쭉 가서 내가 선택한 거를 끝까지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저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저에게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악기는 못 다루는데 그만큼 목소리랑 송라이팅 능력을 갈고 닦은 게 느껴진다 라는 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음악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요리를 할 때도 뭐를 할 때도 사실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은 모든 선택에 있어서 그런 유형의 선택을 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래서 막 이렇게 배웠어야 됐나 저렇게 배웠어야 됐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바뀌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형태로 존재했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네를 믿고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포지션과 모든 직업의 역할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너무 즐겁네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다 맡기길 잘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시간 관계상 원슈타인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라이브 한 곡 들려드리고 나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슈타인님께 마지막 인사 맡기고 저는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